조두순의 끔찍한 범행 2008년 12월 11일 그리고 2020년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바뀐 걸까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 이후 2년 1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2011년 1월 13일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기사 8개가 업데이트됩니다. 28명을 성폭행했다, 연쇄적으로 추행했다, 아동 성범죄자를 8년 만에 검거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가 체포한 47세 일용직 노동자 현모 씨는 2003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8년에 걸친 시간 동안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폭행, 성폭행 등 연속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주목을 받지 못한 이 기사 중에 하나에는 몇 개의 댓글만이 그 분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와, 8년 동안 어떻게 못 잡았지? 아이들만 그런다니. 이거 거의 최하 사형 아닌가? 가석방이 없는 그래도 무기징역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가장 많은 이야기가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처벌은 어떻게 됐는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징역 몇 년을 선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게 다 끝일까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제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요? 나이와 성만 알려진 어둠 속의 악마 현모씨, 그를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는 1963년생, 이름 현동주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눈으로 봐도 믿기 힘들 만큼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현동주는 한눈에 봐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쓰레기 주워 라고 말한 다음에 접근해서 유인한 뒤 폭행을 하고, 그리고 그 반항을 제압하고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해결합니다.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 초등학생 아닌 것 같은데? 너 이 학교 초등학생 아니지? 자기가 마치 경비원인 양 그런 행세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학교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폭행을 하고, 그리고 칼을 꺼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라고 하며 자신의 욕구를 그런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경주, 울산, 양산에서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거죠. 경찰에서 검찰로 넘긴 건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총 28건의 범행이었는데, 증거와 피해자의 자백들이 좀 부족해서 증거 채택이 제외되다 보니 총 22건의 범행을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범죄 일람표입니다. 자, 징역 몇 년을 선고하는 게 맞을까요? 분명 이 이전에 대한민국을 분노에 빠뜨렸던 조두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속 성범죄는 좌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나이 어린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약 23회에 걸쳐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죄질이 극도로 나빠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각 범행 중 흉기를 휴대한 건 한 번밖에 없었고 그 외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한 위해를 가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고인의 불우했던 성장 환경이 범죄적 습벽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감소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하겠다 였습니다. 1심 판결은 피고인 현동주를 징역 15년형에 처한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자, 물론 이 형량에 대해서요, 검사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15년형이냐, 15년형을 준 걸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양쪽은 다시 한번 항소합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지요. 즉 앞으로 10년 뒤에 현동준은 출소합니다. 다행일까요? 20년이면 정말 많이 줬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제 눈을 다시 의심했습니다.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바로 기타 범죄 전력입니다. 현동준은 1984년 강도 강간 치상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때도 피해자가 아동 5명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소하고 나서 1996년 또다시 중학생인 청소년을 강간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재판부가 판단한 것도요. 아동 5명 그리고 청소년 1명, 6명의 피해자가 앞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28 그리고 인정해준 건 22건 이런 식으로 해서도 징역 20년으로 끝나버린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연속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이며 절대 치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제 눈을 의심하게 한 부분이 있었죠. 정말 혼자가 맞아 싶은 것. 보이십니까? 피고인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한꺼번에 친구인 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5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동 1명한테만 했다는 게 아니라 아동 2명을 데리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에서 동시에 2명의 피해자가 존재할 땐 공범이 있구나, 1명이 잡아놨구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들 텐데 대범하게도 현동준은 무려 5차례나 이런 범행을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습니다.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현동주의 범행이 과연 어떤 스타일이 있을까? 전문가분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2003년 1월 28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울산 울주군 구영리의 신축 공사장 뒤 야산에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 2007년 매달 그리고 2008년 매달 하루에 2번씩인 경우도 있고요. 2009년, 2010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릅니다. 범행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신축 공사장 혹은 야산, 골목, 논밭 이런 곳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시간대에 대한 특징도 있습니다.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많이 이용합니다. 또한 범행 장소는 자신의 거주지였던 울산이 80%, 양산이 20% 정도의 비율로 확인이 됐죠. 근데 다른 점보다 매우 특이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밤, 새벽에 남의 집을 들어가거나 새벽에 기다리고 있다 혼자 가는 사람을 덮치거나 이런 식의 시스템이라면 범행 시간이 오전, 정확히 말씀드리면 8시에서 9시 사이, 즉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을 노렸거나 아니면 낮 12시에서 2시 사이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밖에 있는 시간, 부모님이 딴 데 있는 그 시간, 바로 그때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해보면 범행 대다수를 즉흥적으로 저지르는 습성이 강했는데요. 이게 아동 성범죄자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이를 보면 무조건 범행을 저질러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트리거가 몸 안에 딱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네. 내가 원하는 상황이네. 내가 여기선 자신감이 있지. 이런 조건만 맞는 그 상황 안에 아동이 한 명 나타나면 과감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범행 목적을 갖고 칼을 들고 다닌 건 한 건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즉흥적으로 판단이 됐는데 저희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8월 3일 금요일 오후였는데요. 울산 남구의 모 빌라에서 주차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내부는 깜깜하니까 8살이었던 김모양이 그 앞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쓰레기 네가 버렸지? 저 아닌데요? 또 따라와봐 라고 하고 범행을 저질러버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8년 8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는요.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골목 앞에 대문 앞에 서 있다가요. 9살이었던 조모양이 비가 오고 비가 그쳤을 때 우산을 갖고 장난치고 있던 모습을 보고 그 옆으로 갑니다. 일부러 부딪힌 거죠.
야, 너 왜 다리 외쳐? 너 잘못했지. 나 따라와. 너 혼나야 돼. 그리고 추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있든 대낮이든 아니든 자기가 원하는 조건과 상황이 맞으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동시에 제압해 이런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동시적인 범행이 있었다는 걸 보여드렸죠. 저도 그 사건 기록 내용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잘 들어주십시오. 2007년입니다. 2007년 6월에는요. 6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인데 울산 온양읍 거기서 8살 성모양과 8살 김모양을 동시에 이런 범행에 저지릅니다. 2007년 6월 24일 오후 5시 여러분 일주일 지났습니다.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지역 내 폐가에서요 11살 이모양과 10살 정모양을 또 동시에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2007년 7월 15일 또 얼마 안 지났지요. 오후 3시 20분 울산 범서읍 천상일 우유창고 뒤에 있는 밭에서 12살 조모양과 12살 최모양에게 또 이런 행동을 합니다. 2008년 8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도 마찬가지죠. 12살 김양, 11살 박양에게 이런 일을 저지르죠. 너 담배 피우냐? 너 담배 있는지 없는지 검사 좀 해봐야겠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형량도 문제지만 범죄 패턴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너무 연속적이었다는 거죠. 연속적이었고 몇 주 되지도 않아 매달마다 범행을 저지른 바로 현동주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던 건데요. 여러분, 최초 발생 기점이 2003년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범행은요 2007년 4월입니다. 그리고 둘은 장소가 같습니다. 울산 울주군이었습니다. 근데 4년입니다. 4년의 공백기가 존재하지요.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2003년 1월부터 2007년 4월 사이에 그리고 2007년에는 2명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2번씩이나요. 정말 대범하지요. 경험치가 없고서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2007년 이후로는요. 달에 최소 한 번, 많으면 3번씩 이런 식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2008년 8월 10일 일요일 낮 12시에는요. 양산 소주동 소남마을 앞에서 11살 정모양을 해코지하고 그리고 시간 30분이 지난 낮 12시 반에는 양산 명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주변에서 또다시 11살 이모양을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한 대목을 하나 찾았습니다. 울산이 거주지인 사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양산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 데려다 줄게. 그러면서 놀러가자. 심영골. 사실 저는 그게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를 심영골이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가자라고 유인해놓고 약 2km 정도를 운행하며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아파트 쪽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릅니다. 근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주변 분들에게도 여쭤봤습니다. 심영골을 안다라는 건 분명 양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리감이 있는 케이스다. 절대로 한두 번 와서 할 수는 없는 곳이다. 즉, 지리감이 매우 뛰어난, 그래서 울산과 양산에서 범행을 다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7년 10월 범행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약 4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죠. 근데 2007년 10월 범행 이후에 9달을 건너뜁니다. 그게 일람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9달을 건너뛰고 2008년 7월에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요, 2008년 8월 16일 범행 이후에는요, 1년이 지난 2009년 9월 6일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고, 그리고 다음 범행은 또 1년이 지납니다. 2010년 9월 6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상한 공백입니다. 자신의 충동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패턴을 갖고 있지요. 상황과 시간만 맞으면 바로 저지르는 케이스. 정 안 되면 흉기라도 들고 나가는 케이스. 근데 4년, 9개월, 1년이라는 이런 공백이 나타납니다. 이게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이 사이에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제 사건이 껴있지 않을까요? 어떤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묻힌 걸 수도 있지만 그 이외의 사건 말이죠. 2006년 5월 13일 토요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웅상읍 소재의 D 아파트입니다. 이날 이 아파트 104동에는 두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이은영, 웅상여자중학교 2학년으로 15세, 키는 151cm, 실종 당시의 만 나이로는 14세였지요. 박동은 당시 백동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키는 149에 실종 당시 나이는 12세였습니다. 자, 이 둘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집 앞에 있는 상가 내로변에서 있었다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누구의 차를 탔나?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이동을 했나? 그냥 증발하듯이 사라져버렸지요. 분명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범죄라면 용의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6년 5월 13일 토요일 낮에, 그것도 12시에서 2시 사이에 갑자기 사라진 두 학생. 생각을 좀 해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을 저지르는 범인이 존재했다면 강제로 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납치하면 소리를 지를 거니까. 유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둘을 한 번에 유인을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것도 벌건 대낮에 말이죠. 당연히 초범일 확률은 낮지요. 그리고 분명 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면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된, 왜냐면 한 번에 두 명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라면 다른 사건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역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하나밖에 없지요. 만약 자발적인 잠적이 아니라면, 범죄 피해라면 성범죄에서 다른 쪽으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 돌아오지 못했던 게 아닐까. 자, 이런 조건을 갖다 붙이면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한 현모 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얘기한 현동주는 과연 이 사건의 조건에 얼마만큼 부합이 될까요? 그 공백기 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얘기한 2007년부터도요, 2명씩, 그것도 일주일에 걸쳐서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패턴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2003년과 2007년 사이에 어떠한 얘기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는 이 방송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께 오는 제보와 함께 각 방송에 제보를 보낼 것이고, 그 외에 숨겨진 사건들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여러분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1963년생 현동주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울산이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에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경 양산에서 카니발을 몬 걸 알고 있다거나 혹은 무언가 옷 같은 걸 많이 갖고 다녔어 라는 걸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가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분들의 기억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이대가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름 특이하거든요. 들어봤는데 라는 것. 제가 사실 이걸 왜 이렇게 판단하게 됐냐면, 이 시기 당시에 연속적인 성범죄를 저지르는 인물이 밖에 지금 출소해 있는 상황에서의 범죄자가 딱 둘이 확인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 사건과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 다른 패턴이었고 다른 쪽이었기 때문에 배제가 됐고, 남는 게 딱 한 명, 현동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두 명을 동시에 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지만 기억이 중요하고요. 분명 자기 입으로 자백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출소해야 되니까. 더 빨리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당뇨병이 있다고 지금 계속 아프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모르죠. 또 빨리 출소할지도. 하지만 위치가, 그리고 상황이,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가 되고,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뛰기에는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무조건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나의 또 생각, 기억이니까. 다만 저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얼마 전에 양산 여학생 사건을 방송할 때
그 목격자분의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어떤 걸 봤다, 어디 타는 걸 봤다, 그리고 좀 통통했다, 이런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다른 걸 떠나서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많은 내용이 함께 하다 보면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입으로 2003년부터의 이야기였는데 2011년 체포 당시에 2011년 체포 당시에 너무 옛날 일이라서 찾을 수도 없었고 자기 입으로는 얘기했지만 그 사이에 공백이 있었던 부분과 중간중간에 공백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중간에 몇 달씩 공백이 있고 1년씩 공백이 있었다는 건 뭐 그냥 무서워서요, 두려워서요 라고 한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앞부분께 인정이 안 돼서 4년짜리거든요. 4년간 가만히 있다가 그 뒤에 폭발적으로 다시 쉬다가 또 하다가라는 게 아니에요. 범행 수법을 보면 못 밝힌 거고 들어온 게 없어서라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오면 내용을 합쳐서 좀 더 범인에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정말 얼마만큼 일치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그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 현동주와 관련돼서는 외부에 어떤 내용도 없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사도 꼴랑 이제 7, 8개밖에 안 나왔고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잘 도와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기관도 아니고. 여러분의 힘을 필요로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그마한 내용도 괜찮습니다. 그걸 다 주시면 저희는 그걸 다 모아서 이제 그 SBS 방송국 쪽에다 저희가 보낼 거고요. 그쪽에서 만약 이게 신빙성 있다, 어느 정도 체크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수사가 들어가고 더 넓게 알려지겠죠. 그럼 더 많은 제보가 올 거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여기가 최대치였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